올해 초에 원화가 1187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8월 시장이 되면서 강세가 이어졌고요. 1100원 선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어려웠던 점도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관해서 좀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면서 주저했던 부분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원화가 강세가 하반기 시장에서 큰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황 어떠한지 그리고 영향력은 어떤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또 얼마 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전망은 달러당 1,200원이 넘어갈 것이다. 평균 잡아서도 1,220~130원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던 것이고 그와 관련된 현재 수출 및 수입 업체들은 대응까지 한 그런 전망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막상 7월달 들어서 보니까 또 8월달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기대했던 원저 즉 달러 강세가 나오기는커녕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하반기 들어 또 최근 1개월 동안입니다. 원화 환율이 무려 7.9% 거의 8% 1개월 사이에 그 정도면 상당히 큰 폭입니다. 그런 정도로 현재 원화 가치가 급등을 했다는 거고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또 금년 중에 고점은 3월달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원달러 환율의 고점, 즉 원화 가치가 이제 낮았을 때죠. 1230원대 후반대였습니다. 1240원 근처였다는 것인데요.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환율은 거의 140원 정도 낮은 상태, 즉 현재 그만큼 절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당시 고점 대비 12% 환율이 내려갔고 12% 절상이 됐다는 건 상당히 그 폭이 큽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 데미지가 상당하겠죠. 어쨌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윤곽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가장 컸던 것은 또 7월 달에 가파르게 원고로 진행된 것을 보면 역시 브렉시트의 영향을 반사작용을 좀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브렉시트의 현재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됨에 따라서 안전자산이 선호되고 이에 따라 현재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봤던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왔다는 것이죠. 오히려 브렉시트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이에 따라 반사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현재 달아오르는 쪽으로, 즉 현재 위험자산이 선호되는 쪽으로 흘러갔다. 약간은 그와 관련된 반사작용이 좀 작용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데다가 또 전 세계적으로 사실 브렉시트도 어느 정도 연관돼 있죠. 글로벌 선진국 통화 정책이 확장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영국이죠. 영란은행은 현재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양적 완화를 현재 강구한다 하는 건데 이런 것 또 현재 일본도 대기 상태에 있는 상태고요. ECB도 또한 비슷한 스탠스를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므로 선진국 통화는 결국 선진국 통화의 양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결국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개념이 현재 결국 신흥시장의 통화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최근에 나온 미국의 지표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것도 중요한 지표긴 합니다만 그동안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지표인데요. 갑작스럽게 현재 노동 생산성이 지난 분기 대비 0.5% 감소됐다는 것이 현재 악재가 돼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됐다는 건데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건데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추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악재로 작동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특별히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까지 확대시켜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그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달러 약세 기조 선상에서 그것이 악재화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장의 문제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국한된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S&P에서 얼마 전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죠. 이런 정도 AA 마이너스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도 전망이 안정적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글로벌 선진국까지 포함한 탑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로 신용 등급이 아주 높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내 해외 자금 한때 달라져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됐다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현재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우리나라 현재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연간 1,000억 달러 시대를 현재 맞이하고 있는 상태죠. 작년도 됐지만 금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1분기도 좋았고요. 2분기 실적을 보니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 환율이 약간 불리하게 작용됨에도 불구하고 2분기뿐만이 아니고 3분기, 4분기까지도 현재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즉 사상 최대치 수준의 영업 이익을 내는 실적이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환율이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원화 절상은 어느 정도 추세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각종 매스컴에서는 수출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럴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원달러 환율 최고치 대비 이미 140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원화 절상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어떤 방법이 별로 없는 상태, 더군다나 미국의 견제까지 있는 상태이기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절상 쪽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그 절상폭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1050 내지 1080 최소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미국 관계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도, 즉 미세 조정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최소한 1080원 내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1050원 정도에서는 방어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 원화 절상에 더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절상폭은 이제는 2 내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화 절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절상과 관련돼서 그쪽에 걸맞는 원화 절상 수혜 대상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그 반대로 보는 것, 즉 현재 다시 시장이 원화 절하 쪽으로 다시 움직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어떤 악재를 덜을 수 있는 쪽,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업종이 자동차 쪽이 되겠죠. 물론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어서 현재 그쪽과 관련된 긍정적인 시각을 너무 강하게 인식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가능성이 있는 섹터 정도로는 인식하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워낙 절상 흐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 섹터가 이렇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워낙 절상과 관련돼서 수혜주 내지 피해 섹터를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 절상 추이가 강하게 형성됐을 때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좋은 거고요. 또 현재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유리하겠죠. 또 가치주보다는 현재 성장주 섹터가 좀 더 유리할 것이고요.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나을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어제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던 것이고요. 섹터별로 본다면 피해 섹터는 자동차가 가장 크고요. 또 현대차, 기아차를 나눠본다면 현재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환율에 원화 절상에 조금 더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외에 IT 내지 전체 석유화학, 정제, 석유화학도 현재 좀 원화 절상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피해를 보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 그런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금융사 같은 경우는 달러 표시 채권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도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재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또 수입 섹터가 있습니다. 그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식음료, 현재 특히 원재료를 수입하는 그런 분야가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건데요. 최근에 곡물가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해서 대상,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었고요.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도 그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항공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외화 부채가 많은 업체들이 되겠죠. 부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인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추격한다는 관점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안전이나 또는 여행사 같은 다른 악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그것이 시장에 투영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자재 관련주 일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이 현재 원화절상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원화절상 수혜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 정도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들을 좀 더 설득할 것인지 그 반대를 볼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해야